보통 2025년 지금 우리 사회를 설명할 때 포퓰리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애국주의 이 세 가지 P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3P라고들 하죠. 그런데 여기에 네 번째 P가 등장했다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봤어요. 바로 예측 열풍, 프리딕션 매니아. 오늘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질리언 테트의 파이낸셜 타임즈 컬럼을 중심으로 한 분석인데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이 유행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신뢰 구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는지 그 방식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거든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분석 대신에 대중의 베팅이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 이른바 카지노 멘탈리티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네 번째 P로 불릴 만큼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뭔가요, 혹시? 그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입지가 좁아진다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식 권력의 이동 혹은 권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학자나 데이터 분석가 같은 전문가들이 정보를 거의 독점하고 미래를 예측, 그러니까 forecast 했잖아요. 네네, 리포트 같은 거 보고 저희가 판단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이런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아마추어들이 각자 자기 돈을 걸고 미래에 대한 확률을 직접 거래, 트레이드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문가 리포트를 읽고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돈을 걸지 하면서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현상을 질리언 테트는 진실의 경매, auctioning of truth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진실의 경매요. 네, 전문가들의 논리나 근거가 아니라 시장에 가장 많은 돈이 쏠리는 쪽이 사실상의 진실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사회적 진실이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와, 진실의 경매라니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선거 결과 같은 건 기본일 거고 테일러 스위프트 다음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을지 말지 심지어 구글의 AI 제미나이랑 일론 머스크의 AI 크록 중에 뭐가 더 똑똑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돈을 걸고 거래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상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인식론적 위기, epistemological crisis가 발생합니다. 인식론적 위기요? 조금 어려운데요? 객관적 사실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는 확률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만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후보의 당선 확률이 시장에서 60%로 거래되면 사람들이 그 후보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기는 쪽에 돈을 걸어야지 하는 심리로 그 60%라는 숫자에 돈을 더 걸게 되고 그러면 확률이 65%, 70%로 올라가면서 원래 이유와는 상관없이 그게 그냥 진실처럼 굳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인식론적 위기의 핵심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나 가치 판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돈이 만들어낸 확률 자체가 현실을 정의하고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공유하던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확률 게임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으로 재편되는 거죠. 와, 카지노 멘탈리티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 자체가 카지노의 플레이어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군요.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사실 제 친구 중에도 주식 앱을 거의 게임처럼 매일 들여다본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동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동기 자체요? 네. 전통적인 투자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위험을 피하거나, 즉 해지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배분하고 불려나가는 것, 즉 얼로케이션이었죠. 네, 그렇죠.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변동성 그 자체에서 오는 짜릿함을 즐기고 소비하는 이른바 투기적 쾌락, 스페큘러티브 헤도니즘이 시장 참여의 핵심 동기가 된 거예요. 아, 투기적 쾌락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 경제적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건 예측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에서 오는 도파민, 그걸 얻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거군요. 정말 게임 중독이라 메커니즘이 너무 비슷한데요. 정확합니다. 금융의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이 극단적으로 진행된 거죠.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사소함의 금융화, financialization of trivia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사소함의 금융화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누가 여우주연상을 받을지,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지 말지 같은 정말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마저 베팅 상품이 되거든요. 네.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날씨까지 베팅의 대상이 된다고요? 네, 실제로 그런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또 투표하면서 참여하던 전통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역할이 이제는 그 문제의 결과에 돈을 걸고 베팅하는 트레이더의 역할로 대체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장의 플레이어로 역할 자체가 바뀌는 거죠. 아, 시민에서 트레이더로? 하지만 잠깐만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측 시장이 기존의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흩어진 정보랑 지식이 모여서 가격에 반영되는 이른바 집단지성의 힘 말이에요. 실제로 초기의 예측 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를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예측 시장의 가장 강력하고 또 매력적인 이론적 기반이죠.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말했듯이 시장 가격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모으는 신호 역할을 한다는 정보 집약의 효율성이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진 작은 정보 조각들을 베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시장에 던지면 그렇게 형성된 가격이 그 어떤 전문가의 예측보다 정확한 정보가 된다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 이상적이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점이죠. 이상적이라는 건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심각한 경제학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보내주신 칼럼에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요.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일론 머스크의 그록을 능가할 것인가에 대한 베팅이 있었는데 여기에 무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몰렸어요. 200억은요? 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과연 이 200억 원을 베팅한 사람들이 모두 AI 기술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99%는 되겠죠. 솔직히 저만 해도 두 기술의 우위를 판단할 전문 지식은 전혀 없으니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최근 언론 기사, 인터넷 커뮤니티 분위기, 아니면 그냥 요즘 일론 머스크가 잘 나간다더라 하는 막연한 이미지나 호감도 같은 그런 감정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시장에 충분한 정보 없이 감정이나 유행, 소문에 따라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경제학에서는 소음 거래자, 노이즈 트레이더라고 불러요. 소음 거래자요? 노이즈 트레이더. 네, 이런 소음 거래자들이 시장에 급증하면 가격은 더 이상 실제 발생 확률, 즉 정보의 총합을 반영하는 게 아니게 돼요. 대신에 군중 심리나 인터넷 밈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음 거래자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이겠네요. AI 기술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기사 하나 보고 이쪽에 이길 것 같아 하고 베팅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이 엉망이 되겠군요. 맞아요. 결국 예측 시장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집단지성의 도구가 아니라 대중의 편향을 증폭시키는 거울의 방, 홀로 오브 미러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울의 방이요?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A라는 의견에 돈이 좀 몰리면 그게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부풀려진 모습을 보고 저게 진짜 대세인가 보다 하고 또 돈을 걸고 그럼 그 모습이 또 거울에 반사돼서 더더욱 커지는 그런 뜻없는 왜곡의 악순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완벽한 비유예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의견에 돈이 몰리면 그게 사실처럼 보이고 그 사실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몰리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광기라는 표현까지 쓰시니까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특히 이게 그냥 주식시장의 등락을 맞추는 문제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전쟁이나 재난 같은 윤리적인 문제랑 엮이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걸 통제하거나 규제할 방법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깊은 우려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규대와 사회적 신뢰의 붕괴 문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나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할 확률 같은 아주 부정적인 사건에 베팅하는 시장이 생긴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 시장에 돈을 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재앙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될 수도 있겠어요. 와,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바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건을 조장하려는 인센티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요? 네, 금융의 게임화가 이처럼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적인 사회 신뢰 시스템을 뿌리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시장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규제 차익, 레귤레토리 아비트레이즈 문제예요. 규제 차익이요? 네. 기존의 금융 규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감독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특정 정치인의 임기가 채워질지, AI 모델의 성능 대결이 어떻게 될지 같은 이런 새로운 베팅 상품들은 전통적인 투자와 도박의 경계선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이게 투자 상품인지 도박인지 딱 잘라 규정하기가 애매해서 규제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5년의 금융 시스템이 거대한 그림자 도박장, 섀도우 캐시노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 도박장. 네.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베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포퓰리즘, 보호무역주의, 애국주의에 이은 이 네 번째 P, 예측 열풍은 우리 사회를 결국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 예측 시장 열풍은요, 단순한 핀테크 기술의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극심한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현대인들이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종의 확률의 종교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률에 종교화요. 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의 권위 있는 전문가나 언론의 분석을 믿지 않아요. 그 대신 시장에 베팅된 돈의 흐름, 즉 머니라인을 새로운 진실의 척도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아, 권위가 무너진 그 자리를 시장의 확률, 돈의 흐름이 대신 차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위험은 우리가 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더 정확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 카시노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모든 인간 활동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제로섬 게임으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베팅을 우선시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돈을 걸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협약이 성공할지에 베팅하는 시장이 생긴다면 더 많은 사람이 그 협약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예측 시장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순기능이 바로 그거죠. 스킨 인 더 게임. 아, 스킨 인 더 게임. 네, 즉 자기 돈을 걸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유도한다는 논리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현상을 보면 그런 긍정적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소음 거래자들의 감정적인 베팅이 시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논의를 오히려 더 양극화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결국은 부작용이 더 큰 거군요. 네, 결국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파괴하고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큰 우려인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 논의는 우리에게 하나의 정말 묵직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측 시장은 흩어진 지식을 모아 집단지성을 빛내는 현명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신뢰와 자본을 탕진하는 거대한 카지노가 될 것인가? 2025년에 우리는 바로 그 갈림길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